안녕하세요. 5월 31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 사전투표는 최종 20.42%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가장 늦게 나왔고요. 동작구도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와 동대문구가 좀 낮았고요. 전국적으로는 전남, 강원도가 높았고 대구, 광주가 낮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종로구가 23.9%입니다. 동작구가 23.18%, 그리고 중구가 22.45% 순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은평구도 22.3%로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강남구는 18.6%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19.73%로 반대로 이렇게 낮은 측면을 보였는데, 사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본선거가 있군 다음에 투표 결과는 좀 별개의 순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본투표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투표 순위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 단위를 보게 되면은 전남이 31.04%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5.2%인데요. 반대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14.8%, 그래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도 17.28%로 낮은 수치, 부산광역시도 18.59%로 전반적 수치가 낮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초청 금천구치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방영이 됐는데요. 딜라이브에서는 지금 방영이 끝났고 홈페이지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저희 본지 마시면 금천인에도 지금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6가지가 있었는데요.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이 됐고, 첫 번째 질의는 지베일리의 IT 관련 회사, 그리고 대형 의류 상설 할인 매장, 6개 전통시장 등에 있는 이런 지역 인프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다문화 사회 갈등 해소 및 지역사회 통합 방안, 우리 금천구가 좀 다문화가 좀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고,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그리고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 문제 해결 방안, 금천구청역 노후 역사 개선 및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 홈페이지를 보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 내일 투표인데요. 투표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투표 시간은 7시 30분까지고요. 그래서 좀 확진자가 아닌 분들은 6시 전에, 그리고 확진자분들은 6시 반 이후에 투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61개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표는 금날의 문화체육센터 금천구청 옆에 있죠. 거기서 7시 30분부터 개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표가 기계로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11시, 12시 정도 되면 당락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천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1선거구, 2선거구 있는데 여기 참 경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 전반적으로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이 국민의힘의 여론을 많이 좀 이렇게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민주당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왔고, 민주당 출신이 지금 12년 동안 지금 금천구청장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의 바람을 얼마나 좀 이겨낼 거냐 부분이 좀 경합이 돼서 그래서 합병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개표 결과가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선거구, 다선거구, 나선거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나선거구, 독산 2동, 3동, 4동이죠. 3인 선거구고, 여기는 지금 7명이 경합되고 있고, 여기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재미있는 선거구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이 세 번째 티켓을 누가 가져갈 거냐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역 의원이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최초로 진보정당 정의당 후보 김정우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요. 좀 세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천구장 후보는 이렇게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소속 후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대세적으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사실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의원 후보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시흥동 같은 경우도 최기찬, 조윤영 후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5일 여론조사 발표에서는 시흥동 쪽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정당 지지율이 좀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독산동보다. 그래서 좀 시흥동이 좀 더 어렵다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분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여론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막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이 다 새 후보, 금천구청장, 서울시의원 1, 2, 3구가 모두 경합 중이다라고 할게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구의원 후보 군인들입니다. 사실 가성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 4번 기호 김기덕 후보가 있긴 하지만 표 직결이 좀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호 1번과 기호 2번 국민의힘이 단수공천 한 명씩 됐기 때문에 당선이 좀 유력하게 좀 보이고 있고요. 나선구 같은 경우는 7명의 후보가 좀 보이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적으로는 정의당이 3인 선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큰 규모가 좀 유력한 후보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상태에서 3인 선거구의 마지막 티켓을 누가 어떻게 거머쥘 거냐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정계동 후보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 때문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가번에 장규건 후보가 좀 애쓰고 있고 나번 같은 경우도 이현재 후보가 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누가 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나선구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이 2명이 있지만 한 명은 국민의힘의 윤영 의원이 현역으로 되어 있고 단수공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엄태별 후보가 신인이고 사실 그 전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단수공천에 무소속의 류명기 후보가 얼마나 좀 표를 가져갈 거냐, 그리고 무소속의 후보 표를 가져갈 거냐 좀 더 관심이 기초되고 있습니다. 비례 같은 경우는 현재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5월 25일의 여론조사에서는 금천구청장 후보자 여론조사에서는 앞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심과 표심이 바뀔 것인지 부분에서 좀 기초가 좀 주목돼서 비례의원 같은 경우도 누가 당선될 건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신문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이 마을미디어 함께하는 금천구 개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오후 7시 30분 투표가 끝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개표가 마무리되는 당락이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되는 12시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락이 결정되지 않으면 모두 연장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금천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라디오 금천 유튜브에서 생중계 진행합니다. 대표 방송은 물론 공중파도 있고 지상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을미디어와 함께 금천구의 개표 방송을 보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거운동 방식이 특별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립니다. 정의당의 김정호 후보인데 보시면 기타를 메고 금천구청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선거운동원의 손에 쓰레기봉투와 집게가 들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의 선거운동이 금천구에도 벌어지고 있어서 좀 눈길이 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선거가 후보자와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공약을 내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우리 동네 정치 살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2일 시민공약 정책협약식을 이렇게 좀 했고요. 보시면 14개 분야 87개 의제 그리고 243개의 정책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성훈, 오봉수, 금천구청 후보가 와서 협약을 좀 했고요. 최성준, 최기찬 서울시 의원이 와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최기찬 서울시 의원 후보가 와서 협약을 좀 했고, 도병두, 김정우, 김영섭, 엄세별, 고성미 구의원 후보도 와서 시민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살롱 함께 했던 분들은 이런 선거가 끝나고라도 평가를 통해서 시민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빼미 버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올빼미 버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운행이 중지됐다가 다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져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4월 18일 기존의 N65번 버스가 N51번과 N64번으로 바뀝니다. 이 중에서 N51번 버스가 종점이 범일 운수, 시흥 이동에 있는 범일 운수를 차고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서 하계동에서 시작을 해서 월곡, 광화문, 신천, 홍대 지나서 영등포를 거쳐서 시흥대로, 그리고 금빛공원과 은행나무 사거리를 거쳐서 범인누수까지 옵니다. 그래서 요 운행에 따라서 사실 금천구의 올빼미 버스가 좀 금천 구민들에게 편하게 이용될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야간에 먼 곳에서 시내에서 이를 보신 다음에 택시 타면 거의 2만 원 돈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올빼미 버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대형마트에서 신분증 검사 청소년 주류가 판매에 대해서 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자기의 아이가, 고등학생인 아이가 마트에서 3일 동안 연속해서 술을 샀는데 이걸 아무도 제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제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2개 마트, L마트와 H마트, 그리고 관외에 있는 C마트에서 모두 술과 안주를 샀는데 청소년 신분증 검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좀 더 찾아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알코올 중독 질환 환자를 분석했는데 20세 미만이 28.8%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작년 청소년 건강 생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구매 성공 비율,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내가 술을 사겠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 제재를 당하지 않는, 그리고 남학생이 69.4%가 제재를 당하지 않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74.8%가 제재당하지 않고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주류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성장기의 아이들의 뇌의 건강입니다. 사실 뇌의 건강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인 됐을 경우 나온 이후에도 이런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사실 막는다고 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르신들이 술에 대해서, 그리고 주류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70%가 넘는 수치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구 체육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금천구 체육인이 바란다라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김종식 체육회장은 금천구가 타구보다 이런 체육정책 지원이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천구체장기 대회 또는 체육회 협회장기 대회가 있는데요. 이 지원액을 좀 비교해보면 금천구가 1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양천은 1억 5,100만 원, 그리고 강서는 8,600만 원, 그리고 송파가 2억 7천만 원, 그리고 강남이 2억 1,200만 원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서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금천구보다 작습니다.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금천구는 6천만 원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천은 6,400만 원, 강서 7천만 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6,900만 원, 그리고 강남은 2억 2,800만 원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회 지원금뿐만 아니라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도 그런 급여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종목별 회장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하셨던 종목별 회장들이 좀 나와서 각 종목, 뭐 농구협회, 뭐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라켓볼협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라켓볼협회 같은 경우는 하늘중학교에 라켓볼이 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책상 이걸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야구협회와 농구협회 같은 경우는, 야구협회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야구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고,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야구장을 만들기 어렵다면 야구장이 있는 타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서라도 야구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구협회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좀 이런 규격이 있는 농구장이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뭐 땅에다가 골대만 낸다고 농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독산고등학교, 뭐 금천고등학교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정식 규격보다에 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종목의 특성에 맞는 구장들이 좀 필요하겠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댄스 스포츠 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금천구 댄스 스포츠 협회장님이 서울시 협회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시 협회장에서 서울시 협회장기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금천구에서 구하지 못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로 시설과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이런 구가 그리고 서울시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스포츠가 사실 아까 스포츠 세미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스포츠 복지 부분에서 스포츠 복지가 사실 의료 복지보다 의료 복지 가기 전에 이러가 몸이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시면 금천인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유튜브를 행중했으니까 한번 체육과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0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제13주기였죠. 그래서 금천 노산모가 금나라 중앙공원 옆에서 이렇게 추모 사진전을 개최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이 사진전은 광주 민주항쟁의 사진과 함께 게시가 돼서 시민 지나가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금천구 소식인데요. 찾아가는 동별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요. 금천구민은 검진은 무료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을 통해서 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에 따라서 치매 정도에 따라 좀 발견되면 치매 진단검사, 원인, 확진검사, 인지 프로그램, 연계 관리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좀 일정을 보시면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5월 18일부터 벌써 좀 끝났죠. 그래서 독산 3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월 13일, 시흥 4동은 6월 17일. 그래서 1년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동의 없다 하신 분들은 한번 금천 치매 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인근 동으로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치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미리미리 관리를 하면 치매를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아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211명을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5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했다 하면은 본인 적립금은 540만 원인데 여기에 지원금이 2배가 됩니다. 540만 원 들어가서 총 1,080만 원을 받는 그런 통장입니다.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34세에 1987년생에서 2004년까지 그 출생이 하나고요. 이런 청년 가구 중에 본인 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 그리고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그리고 재산 9억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부모도 별도 계산하는 건데요. 부모 합산으로 되는 건데 자격이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3년간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해서 1대1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꼭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한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기업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젝트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인 이하의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5인 이하나 아니면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SBA에서 좀 10만 원 지원하고 금천구가 10만 원 그리고 기업에서 5만 원 해서 총 25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신청이 완료가 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검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약 20개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변에 내가 5인 이상이고 50인 이하라 하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여름방학이죠. 대학생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일반 모집하고요. 30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로 우선 선발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9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는데요. 일단 신청 대상은 5월 30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전문대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대상입니다. 단 2년 이내 근무자와 예비 대학생 그리고 졸업 예정자,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 대학생, 학점은행제 학생은 제외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선발됐다 한다면 7월 4일부터 4주간 오전 9시부터 8시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고요. 급여는 1일 53,830원 그리고 만근을 하게 되면 1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좀 어려우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림선이 개통됐습니다. 5월 28일 신림선 관악구에 있죠. 서남권 교통 사각지에 개통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일반 지하철하고 좀 작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데 일단 이 개통이 신림선은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과 환승이 가능을 합니다. 개통은 27일 오전 10시에 보남의 공원에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첫 차는 5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성인요금 1,250원을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철과 환승이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13만 명을 하루에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딱 3칸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까치산까지에서 신도리까지 운행되는 그 열차도 4량인가 5량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신림선도 3량, 3칸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에 3.5분, 그리고 일반 시에는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신림선이 이런 남곡선과 이런 남곡선 연장, 지금 금강선이라 연결되는 거, 그것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림선이 본선이고 남곡선이 이 신림선에서 나오는 지선입니다. 그리고 이 지선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게 남곡선 연장, 금강선으로 좀 표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연장되냐면 보면 이게 신림선이 점선이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이 지금 개통이 된 것이고 남곡선이 보람의 공원부터 시작해서 지선이 이렇게 만들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 작년 21년 8월에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요 남곡선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이지 이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야 다시 남곡선 연장을 해서 금천구청까지 연결되는 그런 금강선을 연결하겠다는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선이 사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금강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공되기까지는 사실 거의 10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이 남곡선이 완공이 돼야 이게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하여튼 이런 신림선 개통이 금천구의 남곡선 그리고 남곡선 연장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후에 이런 것에 좀 탄력이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금천구 구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6월 1일 지방선거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마을신문 금천인과 그리고 라디오 금천이 함께 만들고 있는 개표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